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네 번째 시간, 그래서 제4강 제목을 한번 적으면 제4강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봤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국가라면, 오늘 볼 이 여러 나라는 바로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철기 문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나라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은 철제 무기의 발달에 따른 정복전쟁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한 철제 농기구의 발전에 따른 농업 생산력도 증가하면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립된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어떤 국가들이 되냐면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사만, 바로 이러한 다양한 국가가 만주와 한반도 일대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게 되는데, 먼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나라들을 갖다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 발전 단계를 갖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발전 단계를 보시면 먼저 구석기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사회라 부르냐면, 자, 구석기 시대를 우리는 무리 사회라고 부릅니다. 무리 사회. 말 그대로 무리지어 그냥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는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석기 시대를 갖다 우리는 부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부족 사회. 신석기 시대. 이때는 국가 단계로 부르지 않죠. 드디어 국가 형태가 나타나는 게 언제 때부터냐면 청동기 시대 때부터 국가 형태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난 국가가 바로 군장국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군장국가. 이때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이 다음 국가 발전 단계로는 연맹왕국으로 나갑니다. 연맹왕국 단계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 국가 발전 단계가 중앙 집권 국가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 국가별 특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장국가는 이렇게 각 지역의 군장들이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겠죠. 독립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을 군장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독자적으로 군장들이 각 지역을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형태를 군장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연맹왕국 단계는 이제 서로의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힘을, 이 부족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군장국가들이 있다면 서로가 힘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역시 그 각 지역을 군장들이 다스리는 것은 동일한데, 특징이 뭐냐? 이를 대표할 집단이 필요하겠죠. 그 대표할 집단이 등장하여 뭐가 되느냐? 왕을 갖다가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맹왕국 단계의 특징이 뭐냐? 왕은 존재는 하는데 왕권 자체가 강하지는 못합니다. 왕권이 아직까지는 미약하더라. 그러다가 이 다음 발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중앙집권국가인데, 중앙집권국가는 말 그대로 모든 힘이 중앙, 즉 왕에게 이제 집중되고, 나머지 군장들이 누구 밑으로 편입되더라? 이 왕에게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장들이 나중에 관료가 되거나 귀족 집단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왕이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는 이러한 형태를 중앙집권국가라 부르는데, 왕권이 어떻게 되겠다?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이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됩니다. 참고로 군장국가와 연맹왕국 단계를 갖다가 우리는 초기 국가라고 부릅니다. 초기 국가라 부르고,
중앙 집권 국가를 갖다가 고대 국가라고 부르는데, 이 부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연맹 왕국 단계까지 나가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드디어 중앙 집권 국가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 집권 국가까지 발전을 하게 되더라. 이에 비해서 옥저와 동해는 군장 국가 단계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삼한 같은 경우는 마한, 진한, 변한을 이끌어서 우리가 삼한이라 부르는데, 마한이 뭐가 되냐면 백제가 됩니다. 진한이 뭐가 될 거냐면 진한이 신라가 되고, 변한이 뭐가 되냐면 가야가 되는데, 백제와 신라는 역시 어디 단계까지 나가게 되냐면 중앙 집권 국가까지 나가고, 변한은 무슨 단계에서 소멸되게 되냐면 연맹 왕국 단계까지 소멸되게 됩니다.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간 나라는 지금 보시면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 즉 고대 국가까지 나아가서 무슨 시대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냐면 삼국 시대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부여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는 연맹 왕국 단계에서 소멸되게 되었더라. 이에 비해서 옥주와 동해는 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군장 국가 단계에서 소멸되게 되는데, 이 국가 발전 단계 3단계 중에서 특히 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은 나중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니 꼭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각 국가들을 보기 전에 지리적인 위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되고 일본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부여 같은 경우는 만주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지금 보시면 만주에 숭화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적인 부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압록강 그리고 졸본 지역 일대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성립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국가가 옥저,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동해가 있고, 그 외에 전라도 일대에 마한, 그리고 진한, 변한, 이렇게 선생님 잘못 적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마한이 여기 있고 진한, 계속 자, 변한이 있고 진한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되는데, 위치는 꼭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여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여. 부여라는 나라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라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동이라는 게 동쪽의 오랑캐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오랑캐로 불렀는데, 이에 대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있겠죠. 이 부여에 대해서는 기질이 평온하고 이 땅의 곡식이 풍부하며 평야가 넓다, 아주 좀 부여에 대해서는 좋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보다시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상당히 좀 기록이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고구려 자체를 왜 기록이 안 좋게 되어 있냐면, 고구려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약탈 경제를 갖다가 바탕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중국하고 고구려 사이가 좋지가 못했겠죠. 이 중국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사이가 좋아야 되겠다? 부여하고는 이렇게 사이를 갖다가 돈독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고구려를 갖다가 견제할 목적으로 부여와는 사이가 좋게 지내야 되는데, 때문에 부여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원전 BC 4세기경에 연맹 왕국 단계까지 발전했던 국가가 되겠죠. 먼저 정치적인 특징을 보면 5개 부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5부족 연맹체 국가가 되는데, 부여의 가장 크다는 특징이 뭐냐?
지금 보면 5개 부족이 이렇게 모였다고 했죠. 5개 부족이 이렇게 모였는데 중앙을 갖다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가들이 다스립니다. 가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군장들의 명칭이 마가, 우가, 구가, 그리고 저가 각각 이러한 가들이 다스리고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런 형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에서 중요시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이렇게 다스렸던 지역을 부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이게 시험에 종종 제출이 됐죠. 사출도라고 불리는 사출도입니다. 사출도라고 불리는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더라. 이게 부의 정치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왕권은 미약하여 대가들이, 이 가들이 왕을 추대하거나 흉년시에 왕을 갖다가 책임을 물어서 왕을 죽였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왕권이 뭐 다른 군장들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아직 왕권이 미약하다는 것이 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인 특징을 보면, 사회적으로는 일책 12법이라는 법이 있어 물건을 갖다가 훔쳤을 경우에는 12배로 변상하게 하는, 손해를 갖다 입혔을 경우에는 혹은 훔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2배로 갚게 하는 이런 법이 있었더라. 다음에 풍속으로는 대표적인 어떤 풍습이 있었냐,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장은 다들 아시죠? 높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같이 매장하는 이러한 풍습. 그리고 형사 수치제 혹은 수치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치수제라고도 합니다. 치수제. 이게 뭐냐, 형의 부인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갖다가 데리고 사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제전법이라는 풍습도 있더라. 우제전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제천행사가 있더라. 제천행사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천행사는 뭐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말하겠죠. 농경사회다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기원을 하는 이러한 제천행사가 있었는데, 부유에서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특징 알아두시고, 두 번째 고구려 되겠습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라는 나라는 평야가 적고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무슨 경제가 발달했었냐면 약탈 경제가 발달했던 것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중앙집권국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정치적으로는 특징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역시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 국가가 되겠습니다. 몇 개의 부족이 모여가지고 5개의 부족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가 되는데, 계루부, 전로부, 손오부, 감노부, 손오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고구려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5개 부족이 모여가지고 만든 국가고, 또한 귀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해기구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제가해이라는 기구가 있었더라. 제가해이라는 귀족 해기구가 있더라. 그래서 그 외에도 왕이 있고, 왕 밑에 관리들이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는데, 대가는 상가라든지 고추가라든지 이런 관직을 대가라고 부르고, 다시 이 대가는 각각 그 밑에 사자라든지 조이라든지 그리고 선임과 같은 이러한 관리들을 각자 다스렸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특징을 보면, 사회적으로는 역시 고구려도 부여와 동일하게 일책 12법의 법이 존재했으며,
풍속이 고구려에서는 이 풍속이 잘 나옵니다. 이건 하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에 있어서 대표적인 풍속 쪽에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서옥제는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미리 결혼할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정해두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남자는 가가지고 그때 이제 노동력을 갖다가 바치게 되겠죠. 왜 이걸 갖다 서옥제라고 부르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 때 같이 방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따로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서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옥제, 일종의 남자가 처가살이를 갖다가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옥제가 있었던 풍속을 가졌던 나라가 어디가 되겠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더라. 또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형사 수치대 시수제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역시 고구려에도 제천 행사가 있는데 제천 행사로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더라. 이 제천 행사는 잘 나오니까 꼭 각 국가별 제천 행사를 갖다가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나라가 바로 옥저인데 옥저와 동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와 동해. 조금 전에도 국가발전 3단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옥저와 동해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무슨 국가 단계에서 군장 국가 단계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저와 동해는 군장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장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느냐? 잘 나옵니다. 바로 읍군과 삼노라고 불리어지는 이러한 군장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먼저 옥저를 살펴보면 옥저는 대표적으로 풍속 중에 민며느리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 이러한 제도, 민며느리제도가 있었고, 또한 장례 풍속으로는 가족 공동묘라는 풍속이 있더라.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 같은 경우, 제천 행사의 경우 없더라.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거나 실제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를 갖다 보면, 동해 같은 경우는 동해도 역시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왕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군장이 다스렸다, 이렇게. 그 군장이 뭐라 불렸느냐? 읍군, 삼노, 이렇게 불렸는데, 동해가 특히 시험에 잘 많이 이렇게 여러 나라 할 때 출제되는 게 바로 이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좀 잘 알아두시고, 동해는 특산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산물로는 당궁이라든지 과하마, 반어피, 이러한 과하마라든지 반어피와 같은 특산물이 있고, 집터도 조금 잘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집터 같은 경우는 철자형, 여자형 집터 해가지고 이렇게 종종 집터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진 자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풍속 중에 족외혼이라는 풍속이 있더라. 족외혼. 말 그대로 부족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부족들끼리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런 풍습이 있고, 또한 이와 아울러서 또한 책화라는 풍습도 있다. 책화. A라는 부족의 사람이 잘못하여 B 부족의 땅을 침범했을 경우에 소나 말 등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 책화라고 부르는데, 사유재산을 갖다 매우 중요시했던 사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동해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로 뭐가 존재했더라? 무천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했던 국가가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한은 좀 전에 봤다시피 마한, 그리고 진한, 그리고 변한을 이끌어서 삼한이라 보는데 아주 작은 소국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한은 54개의 소국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 진한은 12개, 변한도 12개의 이러한 소국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집합체인데, 이 중에서 대표하는 곳이 어디냐? 마한에 목지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지국. 이 목지국이 삼한을 대표하고,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역시 누가 다스리게 되었다? 마한에 목지국만 왕이 존재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역시 군장이 다스리게 됩니다. 역시 군장의 명칭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뭐라 부르냐? 신지, 그리고 읍차라고 불리는 이러한 군장들이 존재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한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재정 분리 사회였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국가들은 재정 일치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재정 일치일 경우가 많냐? 정치적 지배자가 종교적 지배자 역할까지 동일시하는데, 삼한은 그러지 않고 제사와 정치를 도맡아하는 사람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갖다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소도라는 곳이 존재했답니다. 소도. 이 지역은 신성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도둑이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이렇게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군인들이 잡으러 올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존재인데 그를 뭐라 부르냐면 청군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청군 이렇게 불렀더라. 또한 경제적으로는 크게 벼농사가 매우 발달하였고, 벼농사가 발달하였으며 철의 생산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 되겠다. 철의 생산.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냐면 삼한 중에서도 변한 지역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여기서도 제천 행사가 존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5월제와 10월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다른 말로 이걸 갖다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린날 혹은 계절제 이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했다, 이러한 기출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10월에 행사를 했다,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거는 어디와 연관성이 있겠다? 삼한과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10월은 이 고구려 동맹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열렸기 때문에 주로 이게 출제가 된다면 5월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봅시다. 여러 나라가 드디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되는데, 각각 어떤 국가들은 군장 국가에서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연맹 왕국 단계에서 소멸되거나, 그리고 어떤 국가는 드디어 중앙 집권 국가까지 나가게 되더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가들이 보면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살펴봤는데, 부여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사출도, 그리고 순장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는 모든 국가들 제천 행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여는 부여여여 뭐가 되겠다? 연고,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옥저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죠?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고, 사만은 5월제와 7월제라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부유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출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서옥제가 잘 출제된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 옥조보다는 이 동해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체크를 해 두시고, 사만 같은 경우는 재정 분리 사회였다. 그리고 제천 행사까지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출 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의 사회와 경제,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음락에 경계가 있다. 경계가 있네.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소와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 책화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던 곳이 어디가 되겠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십니까? 바로 동해에 책화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구나. 그러면 각각 보기에서 동해와 관련된 걸 유추하면 되겠죠.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소도가 존재했던 것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삼한이 됩니다. 정삼은 나중에 봅니다. 근데 앞선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백제의 대표적인 귀족 계기구가 정삼이라는 곳이 있더라. 다음 억군과 삼노 기억나십니까? 다시 넘겨보면 억군과 삼노라는 군장이 다스렸던 지역은 옥조와 동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도 보면 12월에 영고는 어느 나라의 제천행사다? 부여의 제천행사다.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의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마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나라. 그 나라에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어디지? 그렇지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자, 조이선인 아까 전에 들어봤는데, 다음 10월에 지낸 제천행사로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다. 자, 보시면 넘어가시면,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던 여기 상가, 고추가 넣어줘. 사자, 조이, 선인 넣어줘. 여기에 동맹 넣어줘. 바로 어느 나라가 되겠다? 이 가에 대한 설명은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해. 이거 뭐야? 이 겹치죠, 지금 내용이. 10월에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또 10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천이 나왔습니다. 무천도 역시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이구나를 갖다가 동맹이 아니라 동해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던 나라가 동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는 고구려, 나는 동해가 되는데, 자 봅시다. 낙랑과 외 철을 갖다가 많이 생산되었던 지역은 사만 중에서 특히 변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쪽은 사만이 될 것이고,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은 어디가 되겠다? 고구려죠. 연해 장구 징계의 공격을 받다. 연나라의 침입 때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고, 가절이 별도로 사출도 나왔죠. 사출도는 부여와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골품에 따라,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라와 연관성 있는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낙랑 이 사만이죠. 틀렸죠. 가는 고구려인데 사만이니까.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 가는 고구려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여러 나라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꼭 한번 아까 전에 했던 선생님이 사진 한번 체크해봐라 했던 거, 그리고 지도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